아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게 이제 롤 그리고 랜덤 게임? 채팅. 롤은 너무나 유명하죠. 리그 네.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인데 롤에서 실제 싸움을 많이 하죠. 게임 네. 잘 안 풀리면 서로 욕도 하고 같은 병끼리도 욕하고 그러다 네. 보면 성적인 표현을 또 할 때도 있고 네. 그럴 때 이제 좀 선을 넘게 되면은 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진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민근 변호사님 모시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서초동에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노민근이라고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성지파트너스 노민근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대처 방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네. 우리 이제 형사 전문 변호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요즘에는 좀 가장 상담 요청이 많은 사건이 이 네. 통매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하는데 이 범죄가 무엇인지 이제 정확히 모르고 이제 죄를 짓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통매음 죄라고 하는 게 정확히 어떤 범죄인가요? 예. 일단 통신매체용 음란죄는 성폭력범죄특별법, 성폭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성범죄라는 의미죠. 구성 요건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할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콘텐츠를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을 하는 범죄인데 분설해서 보면 네 가지 요건이 성립이 돼야 되죠. 통신 매체를 이용을 할 것. 그러니까 네. 통신 매체는 여기에서 SNS, 전화, 문자 메시지, 인터넷 댓글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적 수치심이나 네.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컨텐츠여야 돼요. 형식은 구애받지 않습니다. 문자, 이미지, 영상 뭐든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상대방에게 도달되면 성립이 되는 이 네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아, 이 네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이제 해당이 된다. 그러면 뭐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비교적 중하게 처벌이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와, 그럼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좀 강하네요. 그런데 요새 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최근에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게 생각보다 이 범죄 자체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네. 한 3분의 1 정도 의뢰인분들은 자기가 이 한 행동이 범죄가 되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용 음란죄라는 거를 예. 존재를 그때 처음 알게 되시는 거죠. 고소를 당한 이후에.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규정이 되어 있었던 처벌이 되어 오던 범죄입니다. 1994년부터 처벌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활성화가 많이 안 됐었어요. 근데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온라인 활동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이런 이 통매음을 저지르는 사례 그리고 적발되는 사례가 최근에 좀 폭증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뭐 게임 같은 거 게임도 통신 매체잖아요, 그죠? 그렇죠. 게임을 하다가 이 야한 욕설 이런 성적인 욕설을 하면은 이게 성립이 되고 익명 게시판 그러니까 뭐 누군지 알 수 없는 이런 익명 게시판에 성적인 뭐 음란한 표현 이런 걸 써도 성립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렇다면 이게 너무 쉽게 이렇게 범죄가 성립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도 있어요. 일반인이 볼 때는. 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특징과 유형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통매음이 처벌 수위나 성범죄라는 성범죄면 여러 가지 보안 처분이라든지 전자발찌 부착, 신산정보 등록 이런 불이익이 가해지는 범죄인데 비교적 좀 용이하게 성립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그 이유가 인터넷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해서 처벌이 되는 이런 명예훼손죄하고 네. 본질적으로 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네.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공연성 그리고 피해자 특정성이 필요합니다. 네. 공연성이라는 거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 그게 필요 없기 때문에 통매음은 1대1로 대화를 해도 성립이 돼요. 1대1로 DM을 보내거나 뭐 카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1대1로 랜덤 채팅에서 채팅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성립이 되기 때문에 아주 쉽게 성립이 되고 그러니까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공연성과 특정성 그러니까 이제 알려져야 되고 그 사람을 이제 뭐 모욕했다든지 이렇게 해야 이제 명예훼손이 되는 건데 이 통매음죄라는 것은 그런 거 없어도 된다. 그러니까 범죄가 쉽게 성립하긴 하겠군요. 공연성뿐만이 아니고 특정성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누구인지 실명이나 인적사항이 밝혀지지 않아도 익명으로도 대화를 하고 성적인 표현을 해도 성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성립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통매음죄가 많이 발생하는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게 이제 롤
그리고 게임? 랜덤 채팅. 롤은 너무나 유명하죠. 리그 네.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인데 롤에서 실제 싸움을 많이 하죠. 게임 네. 잘 안 풀리면 서로 욕도 하고 같은 병끼리도 욕하고 그러다 네. 보면 성적인 표현을 또 할 때도 있고 네. 그럴 때 이제 좀 선을 넘게 되면은 이 통매음으로 고소고발이 이루어져서 실제 처벌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례가 빈번하다 보니까 그래서 인터넷은 뭐 롤매음 이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랜덤 채팅, 음. 랜덤 채팅에서 범죄가 많이 이루어지죠. 근데 랜덤 채팅 특성상 아무래도 이용자들이 약간 성적인 의사표현에서 좀 관대한 편이죠. 개방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고 네. 그런데 그게 좀 정도가 심하다 보면은 이 통매음이 성립이 되죠. 그리고 특히 랜덤 채팅 앱 같은 경우에는 가입할 때 휴대전화번호 인증을 하니까 뭐 앱을 바로 지우거나 삭제를 해도 가해자가 바로 특정되는 아.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통매음으로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성범죄이기 때문에 이런 전자발찌라든지 이 신상정보 등록 같은 보안 처분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법정형도 굉장히 높죠.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불이익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쉽게 범죄 성립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예. 그 일반인 입장에서 들어봐도 되게 처벌은 중한데 이게 되게 범죄가 쉽게 성립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확실히.